지금 우리 당이 예. 그냥 양분이 문제가 아니고 예. 당이 역사에서 사라지느냐 존재할 수 있느냐 아, 예. 기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분, 친박, 비박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예. 존망 기로에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로 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 불톡, 무능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공동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어 반성을 하고 통절하게 변화를 모색해야 살까 말까 하지 않느냐. 특히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깊이 관여했던 그런 우리 당의 주요 지도부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또는 비리 이런 것들에 관여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우리 비상시국위원회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 여러 가지 비상한 조치를 취해야만 당에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말씀이 해체하고 재창당이란 말이 과거에 정당이 했던 것처럼 신장개업 수준, 리모델링 수준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비리, 불통, 무능의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책임자다. 박근혜 정부를 탕는생시킨 주역이고 가장 중요한 그런 정당이다. 이런 반성과 통회의 눈물 위에 새롭게 태어나야지. 그냥 뭐 해체 후 재창당 이런 이야기는 과거에 있던 그런 신장개업 수준을 이야기한다면 현실의 엄중함을 모르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자기 반성 또 정확한 비리 불통의 그런 조사 그리고 그 조사에 입각해서 책임자를 충분히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정풍 정당 조치가 선행돼야 된다. 저는 비상시국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거기에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끼리 조사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인사 중에서 매우 강단이 있고 이 당과 관계없는 객관적이고 엄정한 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이 주도하는 조사위원회를 하고 우리 당에 있는 분들도 같이 협조를 하는 식으로 가야 된다. 우리 내부에서 해도 일반 국민들이 뭐 별로 안 믿어들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패배 이후에도 제대로 된 조사와 반성, 평가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당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저는 이번에 최순실 국정농단 비리 사건도 우병우 수석의 문제가 나왔을 때라도 늦었지만 정말 제대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우병우 수석을 자르고 또 이석수 감찰관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게 있게 듣고 그 당시에도 제대로 된 외과적 수술을 했다면 이렇게까지 민심이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들 잘못을 비판하는 사람은 다 해임시키고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공을 하고 또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는데 증인을 채택한다면 단식을 하면서 그것을 저지하고 이런 행태가 오늘날 우리 당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 가 있는 조홍천 의원이나 예. 그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분들이 상당히 그걸 알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솔직히 잘 모를 수 있죠.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 대통령과 우리 당의 주요한 핵심 소위 진박이라고 하기도 하고 친박이라기도 하는 이 사람들의 비리 부정이 상당히 감지되고 또 상당한 정도로 단서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시에 당 지도부는 어땠을까요? 당 지도부에 대해서 뭐 사실 상세한 건 모르지만은 당의 주요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김무성 대표도 자기도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뭐 얼마나 자세히 알았는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상당히 주범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알고도 불고지한 사람 모두 책임이 중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데 특검이 하는데 뭐 다 하는데 우리가 뭐 언론이 다 하는데 우리가 또 하느냐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당이 살려면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반드시 자각하고 그것을 고쳐내는 노력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냥 검찰이 말하는 것 듣고 있자. 그때 가서 보자. 이거는 스스로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과정이 없는 자들은 이 정치판에 살아나서는 안 된다고. 그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을 둘러싸고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뭘 조사를 하느냐? 너는 잘못이 없느냐? 너는 뭐 지지도가 몇 %냐? 등등의 반론으로 그걸 방패로 삼아서 또 피하려고 하는데 이번의 이 질풍노도는 피할 수준이 아니다고 봅니다. 이거는 도둑질보다도 더 중하다. 정치 리더십. 또 대통령 중심제인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연관된 여러 가지 비리나 불통과 무능은 도둑질보다도 더 국가와 국민에게 해롭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자신이 우선에 이 문제가 왜 이래 됐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고 국민 앞에 그 통회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가만히 있다고 해서 이것이 감춰지거나 미룬다고 해서 미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시중에 많은 소문과 또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과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해소할 책임은 그 원인 발생자인 대통령 본인에게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순실의 문제조차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없는 최순실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측근이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고 그 의혹이 비리로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스스로를 진솔하고 냉정하고 엄정하게 고백하고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그러면서 수사를 받고 처벌받을 거는 처벌받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국민과 함께 또 야당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 아니냐 봅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과 역사가 용서를 안 하겠죠. 그런데 법률적인 문제를 넘는 것이 바로 정치 리더십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법률을 넘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도 또 의식 수준이 매우 높고 우리 대통령제 경험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속에 역사적인 길이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우리 대통령들이 이승만 대통령 하야를 하셨고요. 예. 윤보선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중도의 그 쿠데타에 의해서 하야가 되지만 했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불행하게 시해를 당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다 감옥에 또 갔다 오셨고, 예. 그 다음에 우리 김영삼 대통령 아들이 또 그렇게 감옥 가고, 김대중 대통령 아들도 마찬가지고, 예. 또 노무현 대통령 본인 자신의 형님과 또 본인은 또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예. 또 이명박 대통령 형님도 또 감옥 가셨고, 예. 또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이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는 형법상으로 또는 법률상으로 어떤 책임을 묻는 것 이상으로 예. 가혹한 책임을 물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 부디 법만 보지 마시고 예. 변호인의 조력만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예. 박정희 대통령, 유영수 여사, 예. 또 우리 국민들의 이 성난 민심 예. 이런 거 모두 살펴서 정말 스스로 깊이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고백하고 예. 용서를 구하고 새로운 면모를 일신하는 행보를 하시지 않으면 법의 처리만, 법의 문제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금 일어나는 스캔들은 예. 1000년 동안 야사로서도 인구의 회자될 정도로 매우 이 엄중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디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는 저는 걱정이 별로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 이후의 리더십이 예. 북한의 핵 문제, 예. 북한의 그 김정은 체제에 관련된 예. 문제, 또 그걸 둘러싼 중국, 미국, 또 미국도 트럼프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아베 정권과의 관계 문제, 이 핵 안보 외교 문제, 이 부분에서 확고하게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는 한미 동맹이 굳건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예. 그 점이 좀 분명한 정권이 그런 리더십이 들어서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경제 문제인데요. 경제 문제에서는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말은 다 말로 합니다.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이 투자하고 또 젊은이들이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대통령이 뭐 세금 걷어가지고 돈 나눠준다고 경제 활성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법인세를 올리자는 주장은 이거는 기업 활동을 현저히 쇠퇴,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는 35% 하는 법인세를 15%로 깎자는데 전 세계가 다 지금 불경기를 맞이해서 법인세를 깎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깎아주시면 경제를 뭐 나쁘게 하려고 깎아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대한민국 50만 개가 넘는 이 법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주체고 공무원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경제 주체, 일자리의 창출을 하는 주체다. 그 점을 자기 정부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 점만 빼고는 나머지는 뭐 누가 집권하든지 어디가 하든지 저는 큰 문제 없다.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저 소위 말하면 현재 헌법에 정해진 그 질서가 일단은 무너진다고 봐서 앞당겨진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 하는 거는 뭐 과거에 이 헌법 아래서는 없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감옥에 간다 이런 문제하고 보다 더 어려운 문제겠습니다. 이 헌법이 1987년 헌법은 저는 이 헌법의 제정 과정에
약 한 15년간 저도 감옥에도 가고 많은 국민들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든 이 현행 헌법인데 이 헌법이 그동안에 30년 동안 한 번도 헌법대로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정도로 그렇게 전개될지 이것은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이 헌법이 매우 훌륭한 헌법으로 보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사실 대통령제지만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앞으로 고친다면 제가 이제 제언하고 싶은 거는 이럴 때 부통령이 있어야 된다. 부통령이 있으면 뭐 대통령 물러나고 부통령이 승계하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 뭐 총리를 두고 뭐 총리는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국민적인 정당성이 약하지 않습니까? 임명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이 관둬버리면 부통령도 없고 총리는 뭔가 좀 대독 총리 비슷하고 그러면 책임 총리를 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이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때 부통령이 승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 선거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생각은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임이 단임이냐 중임이냐는 거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단임이 좋은 점은 뭐 재선을 위해서 나쁜 짓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의 대통령도 볼 때 저는 삼성 개헌을 2번 겪었는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삼성 개헌할 때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때 저는 반대해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선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면 처음 초선 되자마자부터 재선 선거운동을 할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야당은 재선 방지를 위해서 또 너무 정쟁이 격화될 우려도 있지 않겠나. 재선 2번 하고 나면 또 이제 상당히 또 삼성 개헌 운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 5년 단임제 아래서는 그건 없더라고요. 한 번 하고 딱 깨끗하게 다 가니까. 그거 하나는 참 좋은 점이다. 뭐 여러 가지 그 5년 단임에 문제도 있지만 막 깨끗하게 집에 가는 그건 잘하는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시에 닉슨이 관뒀을 때 바로 그 다음 누굽니까? 존슨. 포드가 바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도 헌정 자체가 경단함이 없이 괜찮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통령 못 그만도 만약 부통령이 한 사람이 있다면은 뭐 대통령도 부담이 좀 적을 거고 뭐 국민도 뭐 대통령 물러가면 부담 부통령 받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보궐선거 외에는 답이 없으니까 이럴 때 상당히 좀 제가 부통령을 생각 안 할 수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총리는 상당히 내각제 외에 대통령제 아래서 상당히 강하죠. 헌법상으로는 장관 임명 재청권은 가지잖아요. 가지는데 이거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조금 더 법제화시켜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것까지도 다 자기가 독식하는 이거를 막아줘야 되고 두 번째 대통령에 대한 지금 야당이 내놓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바로 검찰의 기소권을 분산을 시켜가지고 대통령, 국회의원, 장관 그리고 고위 법관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이 사람들의 권한을 제어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뭐 그것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들도 지금 안 믿습니다. 우리 불신이 상당하죠. 그래서 불신이 많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확실하게 상시감찰 그리고 음정수사 그리고 기소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가장 강력한 대통령 견제 수단이 된다고. 저는 그 야당이 냈고 저는 뭐 옛날부터 계속 주장했는데 그거 빨리 해야 된다고. 내각제는 아니다는 말씀이시네요. 내각제는 국민들이 바로 저항할 겁니다. 내각제는 바로 대통령 뽑지 말고 국회의원한테 다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 국민이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요즘 그걸 주창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죠. 주창은 자유인데 왜냐면 국회의원들 자기들이 뭐 다 대통령 없애버리고 다 하는 거니까 뭐 좋잖아요.
우리나라의 정당에서는 뭐 그거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정당이 뭐 명부지 안 해도 지난번에도 다 우리 국민의당도 나오고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도 이 비례대표 저 사람이 왜 저 번호에 들어왔느냐. 이거 그야말로 의혹 중에 의혹입니다. 어느 정당도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당이 정비가 되고 또 국민들이 정당을 정확하게 견제 감시할 수 있는 게 아니고는 그런 독일식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비례대표 선정이 이렇게 투명하고 어떤 합리적인 어떤 근거에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있고 정당이 지속적으로 책임을 질 때는 이 정당 명부 비례대표자라는 이 명부의 리스트 순위 또 누가 그 리스트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왜? 저 사람 왜 저 번호지? 그러나 소선거구제 아래서 국회의원을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표가 한 표라도 많으면 된다. 이거보다 국민들의 민의가 정직하게 반영되는 제도는 없잖아요. 그거를 조금 문제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공신력 있고 국민들한테 납득가는 제도를 내놔야 되는데 한국 정당의 수준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뭐 아주 충격이 크고 저 인생에서 아주 가장 뼈아픈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나니까 그동안 못 보던 것도 많이 보고 그동안 정말 선거는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처음 떨어지니까 정신이 번쩍 나고 안 보이던 것도 보이고 그동안 많이 낙선한 분들 봤는데 저분들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분들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제 자신도 성찰하고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매우 귀한 그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당도 지금 해체 수준에까지 와 있고 전국 전체가 완전히 무너질 정도까지 난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 자신이 정말 이 정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야말로 국난 극복에 작은 한 점의 미랄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뭘 한다 이런 거 차원의 문제를 없는 심각한 국가 위기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작은 기여를 내 몸을 다 바쳐서 해야 될 때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은 괜찮은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정치라는 게 세력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돈이 없다가 보니까 청비는 좋은데 뭐 돈이 너무 없는데 사람이 모이겠나. 당신이 뭐 수단이 있느냐. 백수가 돼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하는데 문제. 그냥 살아가는 데는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돈 안 쓰면 되는데 이 정치라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다는 것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뭐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더라도 국민이 또 밀어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인재가 그냥 세월을 보내고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동안 매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더 뭐 어떤 미련이 있는 건 없습니다. 다만 나라가 이 지경이 된다면 우리 후손들 미래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저에게 맡겨진 소임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또 맡기지 않더라도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제가 제 개인의 몫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너무 걱정 많이 하시는데 참 죄송합니다.